지금의 문제는 입시 위주의 이 교육, 17명 중에 50%가 서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청소년 시기 어렸을 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원배입니다. 저는 장충중학교 교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충중학교에서 12년째 진로진화 상담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카톨릭대학교 겸임교수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권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2012년 9월부터 이제 제가 진로진화 상담교사를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진짜 많은 그런 자극을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로 관련된 책도 만든 이유가 이러한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경험이 되는 그러한 책을 만들고 싶어서 13권이나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중학교 시기에 많은 것을 보고 체험할수록 미래의 아이들이 다양한 각도로 세상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분야로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 중학교 시기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 체험, 이러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대학이 목표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를 왜 해야 될지, 독서를 왜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이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의 문제는 입시 위주의 이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무조건 특목고, 서울대, 명문대, 이러한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는 아이들의 목표가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그런 자녀들이 진짜 자신의 성향을 좀 발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이런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맞추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입시 교육의 틀에서 갇혀 있다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정말 싫어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사들 대상 연수를 하면은 제발 수업하기 전에 이 과목은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꼭 알려주고 진도를 나가라,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이제 많은 과목들을 공부하는데 국어를 왜 배워야 되는지, 수학을 왜 배워야 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무조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진로교사를 12년, 그 다음에 교직에 지금 3년 이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들에게 될 수 있으면 공부의 목적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가장 우리나라의 교육에 큰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1학년 아이들 수업 첫 시간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 또는 대학교 어디 가고 싶니? 그랬더니 17명 중에 50%가 서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왜 다 아이들이 서울대만 간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집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세뇌를 당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끊임없이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서울대가 나온 건데, 요즘 아이들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이 코로나 이후로 오면서 아이들이 자기 주장도 많이 좀 강해졌고, 요즘에 아이들은 이 IT와 관련된 직업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해설자라든가 유튜버라든가 또는 애니메이션 작가라든가 이러한 디지털 관련된 직업에 흥미를 많이 갖고 있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의사, 변호사, 이러한 직업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부모 강의나 학교에서 이제 학부모 초등학교 때 이렇게 보면은 옛날보다는 그래도 어머님들이 특목고와 그런 몰리기보다는 그래도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라든가 이렇게 아이들의 성향에 맞춰서 진학을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원에 보내고 성적 위주에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좀 이제 완화가 됐죠. 이제 중학교 1학년 처음 들어오면은 하고 싶은 게 되게 많고 장래희망이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한 학기만 지나버리면은 없어져요. 그래서 꿈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청소년 시기 어렸을 때 진로 방향에 대해서 모르는 게 당연하죠. 사실 어른들도 잘 모르거든요.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내가 정말 어디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진로 방향을 우리 청소년들이 잘 파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이 100세 시대인데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서너 개의 관심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발굴하려면 끊임없는 경험, 체험들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입시 위주의 그런 교육이잖아요. 지금 진로교사 단체 톡방에 보면 입시 자료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또 원하세요. 예. 이렇게 이제 아직도 교육열, 우리 자녀가 지금보다 자기보다 좀 더 좋은 대학 가서 좀 더 취업도 잘하고 그런 걸 바라는 건 이제 부모의 당연한 입장인데 시대에 따라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교육이 생긴 거고 진로 교육만 잘 받아도 중고등학교 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그런 분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로 하나 아이들 제자 중에 2명의 형제가 있는데 한 명은 수도 공고를 갔고 한 명은 로봇 고등학교를 갔어요.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가기를 희망해서 이제 진학을 했는데 지금 이 아이들 국영기업체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되게 좋아하고 아이들 만족도 높거든요. 자, 이렇게 꼭 대학을 가야지 성공하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그러한 이제 분위기가, 이 사회적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고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작가라는 걸 처음부터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이 청소년 시기에는 수시로 변한다고 보고 성장하면서 수시로 변하잖아요. 최소한 100세 인생인데 100세까지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서 나에 맞게 이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진로는 끊임없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역량이 필요한 거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이제 가변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다양성, 그러한 것들이 변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폭들을 폭넓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좋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잘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걸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면서 잘하는 걸 선택하면 금상첨화겠죠. 근데 이제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다면, 저는 잘하는 걸 먼저 선택하라고 해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내가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또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하다 보면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좋아하는 걸 하게 되면은 축구라든가 농구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가수, 이러한 예체능 분야에서는 좋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은 내가 즐길 수 있지만 직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는 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 그리고 수업 시간 활동,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그런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 연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끊임없는 독서 활동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